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논문 리뷰는 바로 통계학과 학생들이 가면 대부분 알고 있을 고차원 선형 회귀의 이제 전이학습을 접목시킨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이 연구 배경은 저희가 샘플의 개수보다 변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회귀 개수가 스팔스하다라는 가정을 하는 이 고차원 선형 회귀라는 태스크가 지금 통계학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때 저희는 라쏘라는 방식을 표준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회귀 분석에다가 이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타겟 데이터 외에 여러 액슐러리 데이터가 존재하는 트랜스퍼 러닝 개념을 합치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 배경이고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설정, 문제 설정을 한번 해보면은 저희가 관심이 있는 타겟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yi0라고 하는 데이터와 xi0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베타라고 하는 저희의 추정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인 회귀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지만 타겟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할 액슐러리 모델들도 이 WK라고 하는 각각의 회귀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WK는 당연히 베타하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해야 이 논리가 맞겠죠. 그래서 이 전이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소스 데이터의, 그러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액슐러리 모델에서의 데이터로 추정된 WK를 이용해서 위에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베타를 추정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어떤 그 기본 논리인데, 저희가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인 베타랑 그 다음에 수단인 WK가 서로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사하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정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베타에서 WK를 뺀 델타 K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정의를 하고요. 이건 그냥 정의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K번째 액슈얼러리 소스 데이터가 즉 인포메이티브 하다라는 것이 K번째 컨트라스트 벡터가 그러니까 어떤 Q 노름에 대해서 H보다 작거나 같다. 이때 Q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0과 1 사이의 어떤 실수값을 갖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Q를 1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델타 K의 라쏘 놈, 그러니까 에런 노름이 H라고 하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작다라는 것을 이 액슐러리, 그러니까 이 K번째 소스 데이터가 타겟 데이터와 유사해서 인포메이티브 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수가 같을 필요는 없고요. 차이가 스파르스하고 크기도 작으면은 뭔가 전이해볼 만하다라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당연한 식의 어떤 핵심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논문에서 공부해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포메이티브 셋 A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진행할 수 있는 오라클 트랜스라소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오라클이라는 말이 기적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티브 셋 A를 사실 현실적으로는 딱 보면 알지 못하지만 그냥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알아냈다라고 쳤을 때의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은 두 개의 스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타겟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포메이티브 애슐러리 데이터를 모두 사용해서 그냥 풀드 라소로 어떤 회귀 개수를 근사를 하고, 그럼 당연히 그거는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베타랑 바이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바이어스 컬렉션을 타겟 데이터만 사용해서 다시 한번 라쏘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최초의 베이런스가 감소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팔스하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어스가 우리 아까 전에 앞에서 요거 때문에 이제 스팔스 할 것. 그러니까 라쏘로 추정하는 거죠. 스팔스한 어떤 이제 0의 값을 많이 갖고 있는 회귀 개수에 대한 추정은 보통 라쏘로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스텝 1은 지금 보시면은 W를 찾는 과정인데, 그냥 오른쪽 그 식을 보시면은 N0가 이제 그 타겟의 샘플 수고 NA가 인포메이티브 셋의 샘플 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싹 다 그냥 합친 어떤 라쏘 회귀 분석을 진행을 해서 WAS를 찾는다. 그럼 이것은 라쏘 회귀 분석의 어떤 그 이론적 성질 때문에 베타 플러스 델타 A라고 하는 식으로 확률적으로 수렴합니다. 이때 델타 A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데 델타 이렇게 있나? 1 델타 2 점점점 델타 K를 아까 정의를 했잖아요. 각각 이제 K번째 이 어떤 그
회귀 개수의 베타와의 차이가 되는 건데 이것에 뭔가 약간 평균? 뭔가 그러니까 정확히 샘플면은 아니겠지만 에버러지 평균 같은 식으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서 델타 A가 나타나니까 결국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이어스를 이제 맞춰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여전히 스팔스하고 작다라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스팔스하고 작기 때문에 더해봐야 0에 가까운 값이 많고 0이 많고 그 다음에 작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트 2에서 바이어스 컬렉션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앞서 스텝 1에서 추정한 WA 햇은 그냥 그대로 고정을 하고 델타에다가 라스토 페널티를 걸어서 네, 아래와 같이 델타 A 햇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추정했던 WA 햇과 더해주면은 그냥 단순히 베타 햇을 최종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W를 회귀 개수를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바이어스를 아래와 같이 스팔스 조건을 아까 전에 애초에 걸었으니까 이용해가지고 라스토 회귀 분석으로 컬렉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라클 트랜스 라스토 이스티메이터의 어떤 성질을 보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이러한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비교하고자 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 개념을 안 쓰고 그냥 타겟 데이터만 사용해가지고 진행한 라스토 이스티메이터의 수렴률, 컨버전스 레이시 다음과 같습니다. N0분의 S의 로그 P의 속도로 수렴하는데 저희의 오라클 그러니까 저희 건 아니죠 사실. 이 저희가 리뷰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오라클 트랜스 라스토는 지금 보시면은 얘랑 좀 대응이 되죠. 근데 지금 애슐러리 샘플이 훨씬 더 크니까 얘가 더 작겠죠? 근데 대신 여기 이 텀이 붙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미니멈 값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면은 어떤 성질을 볼 수 있냐면 인포메이티브 어슐러리가 많고 즉 NA가 크고 그 다음에 H가 작으면은 H가 작다는 거는 얘가 작아진다는 소리니까 라쏘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위 레이시 오라클 상황에서 즉 우리가 이제 저기 뭐냐 인포메이티브 셋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미니맥스 옵티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미니맥스 옵티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이스티메이터 오라클 트랜스 라소 이스티메이터가 미니맥스 옵티멀이다라는 소리는 어떠한 이스티메이터를 갖고 와도 모든 상황에서 OTL이라고 할게요. OTL을 이기는 이스티메이터는 없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OTL이 이긴다는 소리가 아니고 얘보다 압도적으로 도미넌트하게 최악의 경우에도 OTL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티메이터는 이론적으로 없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최악의 경우로 그러니까 각 이스티메이터의 최악의 경우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실제 베타가 어떤 값이 나오냐에 따라서 컨버전스 레이시 뭐 어떤 베타에 유리하고 어떤 베타에 불리할 텐데 각 이스티메이터가 경기장에 출전을 했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각각의 최악의 이스티메이터가 나왔다고 전제를 했을 때 오라클 트랜스 라쏘가 단독 1등은 아닐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얘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 성질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라클 트랜스 라쏘 이야기인데 문제는 저희가 실제로 인포메이티브 셋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드라이븐하게 인포메이티브 셋 후보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도 그냥 타겟만 써서 라쏘를 썼을 때보다는 많이 나쁘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포메이티브 셋을 이제 정하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이 논문에서는 1차적으로 스크리닝이라는 개념을 쓰고 2차적으로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어떤 로버스네스를 주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y가 이제 x 베타 플러스 이제 엡실론이고 엡실론은 지금 기대값이 0 벡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2의 xy는 2의 x 이거 그냥 여기 트랜스포즈 있겠죠. x 트랜스포즈 아니 잠시만. 아니 뭐 이거 그냥 x랑 트랜스포즈 이런 건 조금 생략을 할게요. 베타 플러스 x 엡실론. 그러니까 차오는 그냥 알아서 생각해 주시고는 이제 2의 x 트랜스포즈에 베타는 이미 정해져 있는 트루 베타니까 플러스 0이 돼서 결국 이거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쵸? 요거가 2의 x 트랜스포즈라고 했을 때 네,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위의 식을 지금 유도한 과정이고
그냥 회귀 계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차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노테이션상 이상했지만 그냥 알아듣는, 그러니까 이거 뭐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엑슐러리에서의 요거랑 타겟에서의 요거의 차이를 보면은 결국엔 이것은 엑슐러리에서의 K가 있을 것이고 타겟에서의 K가 있는데, 베타가 아니었죠. WK가 되고 얘는 그냥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델타 K라고 하는 게 이제 WK 빼기 베타였으니까 딱 아래와 같은 식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가정이 되려면, 이게 되려면 WK랑 늘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은 식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요 값을 보면은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지금 회귀계수의 차이가 큰 거고,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귀계수의 차이가 작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값의 크기를 통해서 인포메이티브 셋 후보를 구성한다는 것이 이제 이 스크리닝의 핵심 직관입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고차원에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노이즈를 고려해서 유의미한 큰 좌표만 남기는 슈어 스크리닝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가 아니 이거 좀 뭔가 저도 논문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너무 엄밀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거는 약간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1차 면접 느낌? 1차 면접 느낌이고, 결국 안전장치는 요 어그리게이션으로서 로버스네스를 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처음에 인포메이티브 셋이 될 법한 후보들을 걸러내는 그냥 스크리닝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걸러진 그 후보의 인포메이티브 셋마다 각각마다 오라클 트랜스 라서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후보 추정기들이 뭐 베타 헷 1, 예를 들어 베타 헷 2 이렇게 쭉쭉쭉 생기겠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validation prediction error, 그러니까 타겟 데이터에 이제 나눠가지고 그 CV 하듯이 그걸 실제로 해봄으로써 가중평균, 요걸 페널티를 섞어서 가중평균을 하는 것이 Q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실제 방식인데요. 여기서 Q는 쿼드라틱이고 민스퀘어드 에러, 그러니까 validation prediction error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것의 이론적인 성질 중에 하나가 오라클 이니퀄리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은 그 후보군들 중에서 제일 좋은 리스크를 가지는,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리스크를 가지는 애보다 조금만 더 망한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이 있으면 안전빵으로 한 4, 5등은 한다. 뭐 이런 느낌의 이니퀄리티인 것 같아요. 1등은 항상 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크게 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로버스네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후보군에 우리가 타겟 데이터만 쓰는 라쏘가 있기 때문에 걔보다 많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그게 이제 이 어그리게이션의 로버스네스예요.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오라클 레이트도 도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여지껏 공부한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인포메이티브 셋을 안다고 쳤을 때에는 투 스텝으로 하는 오라클 트랜스 라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 그 알고리즘의 이론적인 성질이 미니맥스 옵티멀리티를 만족한다라는 것도 보였고, 그걸 모를 때에는 슈어 스크리닝과 그 다음에 큐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아무리 망해도 그냥 타겟만 써서 라쏘하는 것보다도 훨씬 망하진 않는다 정도의 어떤 로버스네스를 얻었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이론적 성질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확장인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거랑 이게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때에도 그냥 그 알고리즘을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레이스의 어떤 그 컨스턴트 텀이 추가되는 것 말고는 큰 손해가 없다. 대신 당연히 디자인 매트릭스가 서로 다르면 전이학습의 이득이 감소가 되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확장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L1 텀을 계속 썼는데, 만약에 L0를 로름을 써서 컨트라스트를 정리하면은 이게 서브 에렉티브 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00011 더하기 11000이, 이건 지금 L0 놈으로 하면은 더하기 했을 때 11011이 돼가지고, 이건 되는 케이스구나.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0011 더하기 0, 0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지금 둘 다 논제로가 두 개인데 더했을 때 운 좋게 00000이 돼가지고 더 논제로하게, 그러니까 제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제로냐 아니냐만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브 에렉티브하지 않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맨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풀드로 해서 바이어스 컬렉션을 할 수 있었던 논리가 결국에는 이걸 더 해봐야 평균 내봐야 스팔스하다라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서베렉티브하지 않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각 액슈얼리별로 델타 K를 개별 추정해야만 하고 그걸 다시 바이어스 컬렉션 해가지고 베타를 최종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메시지를 좀 말하면서 논문 리뷰를 끝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회귀 분석, 고차원 회귀 분석의 전이학습의 가능성을 개수 차이의 스파이시티로 딱 정식화를 자기들이 해놓고 그 상황에서의 어떤 알고리즘이 오라클 상황에서는 미니맥스 옵티멀하고 오라클 하지 않은 상황에도 어그레이게이션을 통해서 로버스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오라클 상황에서는 옵티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망하진 않는다 하는 어떤 전이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라는 논문이고요. 향후 발전 가능성은 사실 이게 이 논문이 되게 최근 논문 2023년인가 5년인가 뭐 그랬던 논문이라서 뭐 논 파라메트릭 리그레션이라든가 아니다 이거 2021년 거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회귀 분석 개념에 대한 어, 전이학습이 많이 발전을 해왔고 제가 생각하는 조금의 연구 주제는 파이나이트 믹스처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혼합 모형으로 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 여기다가도 비슷한 이론을 과연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누가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의 논문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